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사흘째를 맞았지만 카카오 측은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만간 피해 신고 접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사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김범수 의장 등 카카오 최고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지 논의합니다. 추가 성범죄 혐의가 드러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는 무산됐고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면임을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 무력 통일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주권을 양보할 수 없고 자유와 민주주의도 타협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SPL 평택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본사 소속 자동차 판매점 영업사원들이 차량 대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기 출고에 할인까지 해주겠다며 고객 돈을 가로챘는데 현대차 측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소방서장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공개 면박을 주었다가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본부에서 보내준 수박을 먼저 먹었다는 이유인데 소방본부는 다른 괴롭힘 사례도 추가로 확인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지방 대부분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최고 기온이 15도 전후에 머물 거로 보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초래한 판교 데이터 센터 현장에 대한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배터리 주변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오늘 추가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감식 요원들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SK CNC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카카오 12년 역사상 가장 긴 시간 서비스 이용 장애를 일으킨 화재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합동 감식반은 불이 시작된 지하 3층 전기실 배터리를 중심으로 감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불이 났던 데이터 센터 앞입니다. 경찰과 소방의 합동 현장 감식은 1시간가량 진행된 뒤 종료됐습니다. 앞서 소방은 배터리를 보관하는 5개 선반 가운데 1개에서 계속 불꽃과 연기가 나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실 내 배터리 또는 선반 주변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시작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과수와 전기안전공사 등은 오늘 데이터 센터 지하 3층을 직접 방문해 배터리를 분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경찰 소방 감식 결과를 기다려보고 있고요. 그게 나와봐야 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밀 감정 뒤 배터리가 직접적인 화재 원인인지 또 다른 곳에서 옮겨 붙은 것인지 정확한 이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카카오 계정을 통한 유료 서비스 이용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 주말 저녁이 대목인 택시 기사들도 큰 피해를 봤는데요. 피해 보상은 누가, 언제쯤,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신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주말 저녁이 멈췄습니다. 가뜩이나 잡기 힘든 택시는 부를 수도 없었고 택시를 타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뭐 길거리에 택시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어플이 켜지지도 않고 주말 손님 맞이를 기대했던 택시 기사들은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전혀 콜을 받지 못했어요. 저희들은 아주 콜 아니면 영업이 전혀 안 됩니다. 길거리에 손님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데 야간 돈벌이가 힘들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고객 상담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회사 고객센터로 문의 전화가 폭주했고 일정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고객 관리를 다 플러스 친구를 거의 80% 지분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 그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인해서 다음 주 스케줄이 다 꼬여버린 상태. 카카오 이용 약관에 따르면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합리적 조건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이나 웹툰 구독 서비스 페이지 등 계열사에 대해서는 이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보상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서비스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선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계정 등을 이용한 다른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선보상한 이후에 업체하고 카카오 간의 어떤 약관에 따라서 그 보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 카카오 계정을 통해 접속하거나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직전 1조 3천억 원대에 이르렀던 거래량이 반나절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를 완전히 복구한 뒤에 정확한 피해 보상 범위와 규모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설령 보상이 결정된다고 해도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카카오는 화재가 발생한 판교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 가운데 절반가량이 복구됐거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현석 카카오 부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판교는 서버 32,000대 정도가 있는 메인 센터라며 현재 12,000개 정도가 복구됐고 2,3,000대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버 손실량이 워낙에 커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부사장은 또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화재는 예상 못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대비책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서버에 저장 중인 데이터는 손실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가 서비스 오류 사태에 대응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카카오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직후 경영진과 각 부문 책임자로 구성해 가동해온 대응 컨트롤 타워를 비대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원인조사소위원회와 재난대책소위원회, 보상대책소위원회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조만간 자신이 입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피해 신고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는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 기업이 이윤 창출에만 몰두할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출시된 카카오톡 서비스는 스마트폰 확산의 바람을 타고 국민 SNS가 됐습니다. 올해 1분기 현재 국내 이용자는 4,743만 명에 달합니다. 카카오는 이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의 국내외 계열사는 194개인데 이는 2020년에 비하면 40%, 2017년보다는 2배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택시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추진하다 갑질 논란을 일으켰고 미용실과 꽃배달 서비스는 골목 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국내 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국감에 불려나와 사과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카카오는 또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를 상장하며 도덕성 해이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유영준 대표 등 당시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해 수백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카카오는 이번 불통 사태와 관련해 대응이 지연된 점을 사과하면서 화재 대비에 미흡했던 점도 인정했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서버 전체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카카오는 법적으로 보면 부가통신 사업자지만 이용자 측면에서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가 서비스가 기간 통신 서비스하고 구분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고 사업자들도 보다 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 카카오 불통 사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불편과 피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네트워크 교란은 민생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 서비스 중단 사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매우 무겁게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 부처에도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면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트윈 데이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 그리고 사고 발생 시에 보고, 조치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인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할 것과 장관 주재 현장 회의도 주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 안보까지 거론했습니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원상태로 돌리는 것은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안보 리스크까지 언급한 건 그만큼 막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대통령실에서 긴박하게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관련 업체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소통을 넘어 경제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면 민심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관이 협력해 신속히 정상화하고 데이터 센터 안전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민간 기업의 문제이긴 하지만 온 국민에게 대중화된 서비스로 파장이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 불편이 큰 만큼 현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카카오, 네이버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장시간 장애가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이제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서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도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각 사에서는 모든 자사의 서비스가 갖는 대국민적 파급 효과를 통감하시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기본을 튼튼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센터 화재와 관련해 방송통신 재난상황실을 장관 직속의 재난대책본부로 격상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실장은 이어 정부는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히 여기고 있으며 중요한 부가통신 사업 시설에 대해 정보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와 관련해 사업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오는 24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할지 결정합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오전 10시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김 의장에 대한 출석 여부를 조율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화재의 책임이 SK C&C 측이 더 무겁다고 보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오너인 김 의장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입장차를 좁히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게 추가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 오늘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도 결국 무산됐고 구속 상태로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 동안 복역했던 김근식.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1시간의 신문과 이후 기록 검토를 거쳐 김근식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감 전인 지난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피해자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범죄를 접한 뒤 지난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근식은 교도소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청구는 주거가 정해지지 않은 도주 우려와 함께 재범과 피해자 보복 가능성이 고려됐습니다. 만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가 지난 2012년 법 개정으로 사라져 시효에 대한 문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김근식은 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이후 1심 선고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도 의정부의 갱생시설로 주거지가 정해진 데 따른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일단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근식의 1심 선고와 형 집행 이후 얼마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시간을 다소 늦춘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2년 전 추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SPL 평택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서 사망 경위를 파악한 뒤 안전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사고에 대한 파악에 들어갈 거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의 한 소방서장이 본부에서 보내준 수박을 먹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공개 면박을 줬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직원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한편 다시는 수박을 먹지 않겠다라고 복창까지 시켰다고 하는데요. 소방조직 내부에서조차 이런 갑질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7월 초 서울 은평소방서에 수박 2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직원들을 격려하며 보낸 과일이었는데 선물을 처음 받은 행정팀 직원들이 한 통을 먼저 먹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보고도 없이 수박을 먹었다며 소방서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A 소방서장은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나에게 온 수박을 왜 먹었느냐, 너희는 수박을 절도했다라는 식으로 화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들을 서장실로 불러 모은 뒤에 다시는 수박을 먹지 않겠다는 취지의 구호도 외치게 했습니다. 수박 갑질을 주도한 A 서장은 직원의 내부 신고로 지난달 14일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당시 녹취 파일을 확보해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A 서장은 직원들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한 얘기를 가지고 또 여기서 또 다툰 게 좀 보기도 안 좋고 좀 그러네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A 서장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A 서장은 눈밖에 난 직원을 공공연하게 투명인간 취급했고 일부 대원의 휴가도 제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본부 징계위원회도 A 서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추가로 확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문화에서 일어나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직 문화는 지휘 체계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조만간 A 서장을 불러 징계위원회를 연 뒤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서울의 다른 소방서장이 주말마다 관용차를 몰고 취미생활인 국궁을 즐기러 갔다가 적발돼서 소방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화마와 구급 상황에 맞서 생명을 지키는 일선 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소방 간부의 이러한 갑질은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판매점 영업사원들이 차량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기 출고에 할인까지 해주겠다며 판매 대금을 빼돌린 거로 드러났는데 현대차 측은 이번에도 소비자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제보는 Y 윤성훈 기자입니다. 택시기사인 68살 유창현 씨가 지난해 12월 구매한 전기차입니다. 당시 전기차 구매 계약을 맺고 차량 가격 전액인 3,900만 원을 현금으로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600만 원씩 6개월 동안 차값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대차 판매사원이 할인과 조기 출고를 미끼로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처제들한테 여기저기서 꿔서 좀 달달이 그 모자란 거 갖다가 보충해서 600만 원씩. 그 돈 안 그랬으면 그 돈 가지고 손주들 고기 샀으면 평생 사주고서 남는다는 돈이죠. 현대차에 항의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현대자동차에 혹시 이런 게 맞습니까? 지금 이게 맞습니까라고 확인을 하셨어도 이런 사고가 이렇게까지 길어진 사실 안 했을 거거든요. 결국에는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뭔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결국 계약서와 안내 문자를 통해 개인 계좌로 입금해선 안 된다고 알렸으니 소비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기 사건이 발생한 판매점은 현대차 직영점이고 판매사원 또한 본사 소속입니다. 이를 믿고 차값을 송금하는 피해가 줄을 이었습니다.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10명이 넘고 피해 추산액은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업사원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에 있는 현대차 대리점에서도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고 빼돌려 피해자 30여 명이 18억 원 가량을 떼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이전 사건은 대부분 본사가 아닌 대리점 소속 직원들이 저질렀습니다. 본사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분들은 전혀 아실 수가 없어요. 네, 몰랐죠. 저는 몰랐고요. 현대차 그룹의 이름을 갖고 하는 딜러들이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딜러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현대차 그룹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대법원에서는 대리점 소속 직원이 저지른 사기 사건에 대해 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사고 방지 노력과 적절한 피해 보상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대관식으로 불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일주일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시 주석은 개막 연설에서 타이완 평화 통일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력 사용은 광범한 타이완 동포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타이완 독립분자들과 외부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차 당대회에서 무력 통일을 직접 언급한 것을 두고 타이완 당국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총통부는 국토의 주권은 양보할 수 없고 자유와 민주주의도 타협할 수 없다며 일국 양제를 거절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타이완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도 시진핑의 무력 통일 언급은 타이완 민의와 상반되는 낡은 노조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개막 연설에 대해 서방 매체는 당분간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 관계가 지속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연설 분석 기사에서 시 주석이 신속히 군사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고 그간 미국과 긴장감을 고조시켜온 대외 정책에서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공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 주석이 안전이나 안보라는 표현을 73차례 썼는데 이는 2017년 당대회 때 55차례보다 많은 것이라면서 가장 큰 박수는 시 주석이 타이완 독립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을 때 터져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동시다발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이번 주에 진행되는 중국의 당대회를 맞아 도발을 자제할지 주목됩니다. 우리 군은 오늘부터 연내 야외 기동 훈련인 호국 훈련을 진행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시다발 도발에 연이틀 총참모부 명의의 경고 메시지까지 내며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북한. 중국의 당 대회가 시작된 당일은 일단 중국과 주고받은 축전과 답전 내용만 전하며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지난 1월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멈췄던 북한이 이번에도 중국의 축제 기간에는 무력 도발을 자제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상당 부분 안에 에티켓처럼 이제 지켜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당대회 기간에는 일단 그 아주 소극적인 자세, 그러니까 굉장히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우리 군의 야외 기동 훈련인 호국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북한의 동시다발 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육해공 합동 전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주야 실기동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일부 주한미군 측 전력도 참가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거를 명분 삼아 빌미 삼아 자신들의 포사교육이나 독일고 군사 합의를 무효할 수 있는 그런 도발의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근데 물론 그래도 20차 당대회라는 그 중대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강도는 좀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이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자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직접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추후에 망설임 없이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초기 대응을 시행하는 현장 작전 종결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주한미군이 최근 화생방전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주한미육군 제2사단은 SNS를 통해 예하 제23 화학대대가 지난주 화생방 현장 탐색과 오염물 제독 훈련을 실시했다며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대대는 이번 훈련에서 화생방 핵 지점 탐색과 제독뿐 아니라 총격, 이동, 통신, 치료, 그리고 전투부대와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량을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업인 북송 사건과 관련해 어제로 예정됐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 소환이 불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노영민 전 실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노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소환 조사 일정이 미리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노 전 실장 측이 일정 연기를 요청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측과 협의를 거쳐 일정을 다시 조율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조사한 뒤 어민 북송 결정을 주도했을 거로 지목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전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휴일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자진 월북 결론은 총체적 국기문란이라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감사로 권력의 붕괴를 자초하는 방아쇠가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자진 월북 결론을 총체적인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하면서 고 이대준 씨 실종 보고를 받은 뒤 문 전 대통령의 3시간 행적을 검찰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국방부도 해경도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까지 나서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필요 없다며 힘을 보탰고, 권성동 의원도 가짜 평화를 위해 국민을 제물로 바친 정권 차원의 대규모 조작 게이트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른바 월북몰이 최종 책임자로 문 전 대통령을 지목해 대립각을 가파르게 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문 전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표적 감사의 힘이 명백해졌다며 반격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여당이 정치 공세에 나서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 국민의힘까지 공모한 정치보복 감사인 게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전 정부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은 사상 누각 같은 권력의 붕괴를 자초하는 방아쇠가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감사 개시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감사원법 개정 추진과 함께 감사원 개혁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민생 경제를 앞세워 윤석열 정부 실정을 질타하면서 대한야당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 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해 최근 금리 인상과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적절한 신용관리보다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를 놓고 날마다 격렬해지는 여야의 공방은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오늘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갑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재에서 진행 중인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 등이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 여부를 논의합니다. 기획재정위는 관세청과 조달청, 교육위는 서울과 인천,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국방위는 해병대 1사단과 해군작전사령부 현장 시찰에 나섭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1심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의 공판준비기일을 모레 오후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어서 전주환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팔찌를 뺏은 뒤 달아난 남성이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마 도박으로 생긴 5천만 원 정도의 사채를 갚으라는 독촉이 심해지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빅스텝을 단행한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이자 부담에 소비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까지 흔들리면서 내년 성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스텝,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지만 늘어난 이자 부담은 겨우 살아난 소비에 찬물을 끼얹게 생겼습니다.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큰 만큼 성장은 더 위축될 전망입니다. 이번 추가적인 50bp 인상이 경제 성장률을 한 마이너스 0.1% 전후로 낮출 거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 경제 버팀목으로 불리는 수출도 흔들립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반도체 같은 대표 수출품의 경기 전망도 암울합니다.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 이미 수출 동력이 쪼그라들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침체의 골이 좀 깊어진다면 우리 수출도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전체 성장률을 많이 끌어내릴 걸로 생각합니다. 소비와 수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며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가 2% 성장할 거로 봤지만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서를 붙였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9%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을 말합니다. 그게 2%인데요.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이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낮아지게 되면 이것은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빚을 내서 정부 재정을 푸는 건 마지막 카드라며 추경 등을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앞으로 1년 이내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66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63%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같은 조사보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더 많아진 것으로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과반이 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최근 감산 결정은 순수하게 경제적 이유에 의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이탐 알가이스 오펙 사무총장은 알제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유가를 통제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감산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이번 감산 결정이 순전히 경제적 이유에 따른 것임에도 누군가는 사우디가 러시아의 편에 섰다고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습을 당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더라도 수도와 전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두툼한 겨울 옷차림의 미콜라이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손에는 플라스틱 물통이 한가득입니다. Подорвали там в деревне какой-то водопровод, и мэр города не может до сих пор починить, потому что там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идут. Наши люди не могут туда попасть. 이렇게 물차라도 온 건 얼마 안 됐습니다. 3월 말부터 몇 달은 아예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Це не війна, це воєнний злочин. Бо війна – це коли воюють воєнні, а коли воюють з мирними гражданами, то це воєнний злочин. 우크라이나 동부 쿠피안스크. 러시아군은 쫓겨났지만 사는 건 여전히 혹독합니다. 사실상 노숙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Ну, выезжать куда? Денег нет. Мы 7 месяцев без работы, без ничего. Уже второй месяц без света, без газа. Аборигени. Вибачте, ну це так. За нас усі забули. 전기도 없는데 겨울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Ну что, будем терпеть, будем как думать что-то, не знаю. Будем буржуйки ставить,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алатку одну поставили, вторую поставим. А что делать? Будем замерзать. 사정이 훨씬 나은 수도 키이우에선 비상발전기와 난방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전기가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Суттєво збільшився попит. Ми спостерігаємо значний зріст продажу на генератори, зарядні системи, акумуляторні ліхтарі. Також в приватні будинки люди купують буржуйки. 러시아는 지난주 3일 동안 미사일과 드론으로 128곳을 타격했는데 이 중 28곳이 발전소 등 민간 공급시설이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민간 시설 공격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가 동맹국 벨라루스에 지역연합군으로 파견할 군대 규모는 9,000명 이하가 될 것이라고 벨라루스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 발레리 레벤코 국제군사협력부장은 트위터를 통해 국경을 보호할 지역연합군으로서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에 주둔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벤코 국제군사협력부장은 러시아군을 태운 첫 열차가 벨라루스에 도착했으며 모두 도착하기까지는 며칠 걸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에서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요청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세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거라는 예측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지난 12일에서 14일 등록 유권자 2,0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224석, 민주당이 211석을 확보할 거로 분석됐습니다. CBS는 낙태권 폐지와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며 지난 2달간 공화당의 상승세가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공화당 지지가 굳어가는 분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17년 만에 K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울산은 K리그1 강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김대원에게 페널티킥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엄원상과 마틴 아담의 잇따른 골로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의 K리그 우승은 이번이 통산 3번째이고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정규리그 3위 키움이 4위 KT를 꺾고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선발 안호진이 눈부신 호투를 펼쳤고 임지열은 승부의 쐐기를 박는 2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키움 선발 안호진이 시속 157km에 이르는 강속구와 예리한 슬라이더를 앞세워 KT 타선을 손쉽게 돌려세웁니다. 6회까지 삼진을 9개나 잡아내며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투구를 펼칩니다. 안호진의 호투가 이어지는 동안 키움 타선은 득점 기회마다 차곡차곡 넉 점을 뽑아내며 승부는 싱겁게 끝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안호진이 손가락 물집으로 물러난 7회부터 KT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박병호의 홈런으로 침묵을 깬 KT 타선은 심우준의 2타점 2루타로 한 점 차까지 추격했고 8회에는 강백호의 동점 적시타까지 터지며 기어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불펜의 난조로 안호진의 선발승이 날아갔지만 키움 타선은 8회 말 다시 힘을 냈습니다. 원아웃 1, 2루 기회에서 홍성문이 적시타를 쳐내며 결승 타점을 기록했고 김준환의 희생플라이와 임지열의 2점 홈런까지 터지며 대거 넉 점을 뽑아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이기고 있다가 동점까지 허용해서 좀 가라앉은 분위기였는데 중요한 1차전에 이렇게 결승타를 치게 돼서 일단 이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푹 쉬고 등판한 거라 컨디션 좋았고 쉬면서 변화구 재고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등판을 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1차전을 짜릿한 승리로 장식한 키움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오전 3선승제로 열린 13번의 준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이 플레이오프에 오른 확률은 69.2%에 이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가 지난 시즌까지 팀을 이끌었던 김승기 감독의 고향 캐롯을 73대 61로 꺾고 개막 2연승을 달렸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KGC 인삼공사를 이끌고 2번의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차지했던 김승기 감독은 친정팀과의 첫 대결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난해 최하위에 머물렀던 서울삼성은 창원을 65대 62로 꺾고 시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삼성의 은희석 감독은 연세대 1년 선배 조상현 감독이 이끄는 LG를 제물로 프로 무대에서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슈터 허웅이 3점 슛 3개를 포함해 19점을 올린 전주 KCC는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81대 72로 이겼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11.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고요. 내일 기온은 4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바람 또한 강합니다. 현재 서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 11.5도, 대전 14.7도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는 1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추위는 주 후반부터 누그러지겠고요. 이번 주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카카오 측이 주요 서비스 기능이 상당 부분 정상화했지만 완전 복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만간 피해 신고 접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사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김범수 의장 등 카카오 최고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지 논의합니다. 추가 성범죄 혐의가 드러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는 무산됐고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 무력 통일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주권을 양보할 수 없고 자유와 민주주의도 타협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우리 군의 연례 야외 기동 훈련인 호국 훈련이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실시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상정한 주야간 실기동 훈련을 통해 전시와 평시 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지방 대부분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최고 기온은 15도 전후에 머물 거로 보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주말 동안 먹통이 됐던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먹통 30시간 만에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카카오는 공지를 통해 어젯밤 9시 반 기준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 서비스들의 주요 기능이 상당 부분 정상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이미지와 동영상, 파일 전송 작업이 가능해졌고 쇼핑하기와 전자서명, 챗봇 서비스 등이 추가로 정상화됐습니다. 다만 톡 채널과 톡 서랍, 이모티콘 검색 등 일부 기능은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외에 다음 뉴스와 다음 카페, 카카오맵, 페이 등 다른 서비스도 주요 기능이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 주요 기능이 점차 정상화했지만 완전 복구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례없는 사고에 대비가 부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화재 현장이었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전원 공급에 따라 그 복구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2,000대라는 서버가 전체가 다운되는 것은 IT 역사상에도 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저희 대처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서버 전체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카카오가 서비스 오류 사태에 대응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카카오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직후 경영진과 각 부문 책임자로 구성해 가동해온 대응 컨트롤 타워를 비대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홍은태 카카오 각자 대표가 맡고 비대위에는 카카오 본사와 주요 자회사의 책임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비대위는 원인조사 소위원회와 재난대책소위원회, 보상대책소위원회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조만간 자신이 입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피해 신고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멜론과 웹툰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책을 발표했습니다. 멜론은 공지를 통해 일부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과하며 이용권을 가진 고객 모두의 사용 기간을 3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웹툰도 대여 중인 웹툰 회차와 만료된 회차의 열람 기한을 72시간 연장하는 등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추후 별도로 보상안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의 모빌리티 서비스 중단과 함께 국민의 일상도 멈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티 등 서비스를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며 카카오가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신속한 피해 보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회사가 안일하게 서비스를 운영해왔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10년 전에 발생했던 서비스 중단 사태와 원인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고속 성장 속에 내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무료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 하지만 2년 뒤인 2012년에 큰 시련을 겪습니다. 다름 아닌 카톡 등의 서비스 불통 사태였습니다. 4시간에 걸친 오류 원인은 당시의 데이터 센터였던 LG CNS의 전력 장애였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를 분산 배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자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은 순식간에 먹통이 됐습니다. 자산 총액 32조 원인 국내 15위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서비스 관리도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셈입니다. 32,000대라는 서버가 전체가 다운되는 것은 IT 역사상에도 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저희 대처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더 나빠진 측면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카카오톡 오류는 벌써 5차례나 발생했습니다. 90% 가까운 시장 점유율로 국민 메신저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주가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카카오 주가가 반토막 나는 등 고평가 논란 속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단기적인 손실은 물론 신뢰도 악화에 따른 추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카카오는 2020년대 들어 문어발식 확장으로 기업 규모를 빠르게 키워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실은 뒷전에 밀어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네트워크 교란은 유사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민관이 협력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카카오 등이 책임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 그리고 사고 발생 시에 보고, 조치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화재 현장을 방문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또 오는 24일 국정감사장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급히 찾았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카카오, 네이버와 SK C&C로부터 사고 경위를 보고받은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중화 조치 등 허술한 부분을 질타했습니다. 직접 화재 현장을 가보시면 셀 불난 곳이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 조그마한 지역에 불이 나서 이 전체를 네이버에 또 카카오에 이 전체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폐기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상임위가 통과돼서 법사위에 갔는데 이 법안이 법사위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20대 국회에 자동 폐기가 된 상태고, 그때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됐더라면 훨씬 더 이런 사전적인 조치는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이번 사태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대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국회에서 따져묻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여야 간 증인 채택 논의도 시사했습니다. 김범수 의장 등 관계자들 증인으로 다 불러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국회에서 묻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세하게 알릴 생각입니다. 여야는 모처럼 당 차원에서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동안 대형 온라인 업체들이 어떻게 서버를 운영하고 백업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4일 국정감사에 김범수 의장을 비롯해 SK C&C 대표와 네이버 경영진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예정된 과방위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상황. 오너인 김 의장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야당과 화재 책임은 SK C&C 측이 더 무겁다는 여당 간 입장차를 좁히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추가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되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출소가 무산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에 대한 성범죄로 15년간 복역한 뒤 내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구속영장 발부로 안양교도소에서 계속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김근식이 다시 구속되자 경기 의정부시가 안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어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 출소를 막은 검찰의 조치를 반긴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근식의 재범과 도주 가능성을 바로 판단한 재판부의 처분에 안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 개막 연설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타이완 무력 통일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5년 전보다 연설문은 길어졌는데 연설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서 요약본을 낭독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총서기의 정치 보고를 시작으로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집권 3기 출사표 성격의 연설에서 시진핑은 타이완 무력 통일을 직접 천명했습니다. 尽最大努力争取和平统一的前景，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 일국 양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대신 타이완 집권당과 미국에 대한 경고를 넣었습니다. 시진핑 3기 마지막 회의자 창군 100주년인 2027년 타이완 침공설이 현실화할 위협은 더 커졌습니다. 这针对的是外部势力干涉和极少数台独分裂分子。 경제 노선으로는 중국식 현대화의 전면 추진과 공동부유 실현을 내세웠습니다. 분배 강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로
미국의 포위 전략에도 끄떡없는 자급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장기 집권을 노리는 권력력과 달리 연설 내내 헛기침을 하는 등 예전만 못한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보고서 원문은 72쪽 분량으로 19차 때보다 늘어났는데 연설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서 축약본을 낭독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심의 의결한 정치 공작 보고를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은 당내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주석의 정치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이 제시한 청사진은 일주일 동안 토론을 거쳐 향후 5년 중국을 이끌어갈 공식 노선으로 채택됩니다. 시진핑의 3년임을 확정짓는 대관식은 폐막 이튿날 열리는 첫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당대회에서 무력 통일을 직접 언급한 것을 두고 타이완 당국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총통부는 국토의 주권은 양보할 수 없고 자유와 민주주의도 타협할 수 없다며 일국 양제를 거절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타이완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도 시진핑의 무력 통일 언급은 타이완 민의와 상반되는 낡은 노조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내외의 도전에 직면한 중국이 이번 당대회에서 타이완 해협의 정세와 타이완 정책에 대해 더욱 책임 있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24시간 대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도발이 빈번해지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24시간 대비 체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해상 완충구역 내 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지적하며 이 합의를 유지할지 폐기할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화와 외교적 합의 노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뜻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직접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추호의 망설임 없이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초기 대응을 시행하는 현장 작전 종결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대응 태세를 점검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연쇄 도발이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자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일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현 상황이 엄중한 만큼 북한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도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존 전략이 동북아의 미친 개로 미국과 한국, 일본과 죽도록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김 국무위원장이 지난 5년 동안 시간을 벌어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다며 이래도 대한민국의 위기가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로 한민족인 우리를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직도 믿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려는 한미일 동해 훈련이 친일 국방이고 이 훈련이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불러온다는 건 무슨 궤변이냐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 등 서해 북단 지역 주민들은 한때 불안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조업을 재개하는 등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측 포진지에서도 더 이상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지만 일말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년 전 북한의 포격 도발로 큰 피해를 봤던 서해 최북단 연평도 주민들. 이번에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북한의 포사격 원점과 낙탄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연평도에는 당시 1시간여 동안 포격 소리가 이어지고 일부 가구의 유리창이 흔들리면서 큰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 창문이 막 흔들렸으니까 근데 나와서 보고 대벽 쳐다보니까 일단 불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쟤네들이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연평도는 팽팽한 긴장감과 불안감이 감돌았지만
지금은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남과 북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NLL로 불리는 북방 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 어선과 중국 어선들은 여느 때처럼 꽃게잡이 조업에 나섰습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섬이 북한의 석도와 장제도, 갈도, 그리고 그 뒤에는 개머리 해안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두 북한의 해안가 포진지가 있는 곳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북한 포진지에서 포문이 열리는 등의 활동이 육안으로 관측되기도 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군 당국이 북한군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예의주시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군 당국은 지난 14일 북한이 서해상과 동해상에서 대규모 포사격을 한 이후 지금까지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연평도에 있는 우리 군부대를 방문해 북한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안보 태세를 당부하고 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군과 행정당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민간인 대피시설의 설비 등을 점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 최북단 연평도에서 YTN 강성욱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오는 24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소환할지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은 화재 책임이 SK CNC 측이 더 무겁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입장차를 좁히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오늘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갑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재에서 진행 중인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 등이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 여부를 논의합니다. 기획재정위는 관세청과 조달청, 교육위는 서울과 인천,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국방위는 해병대 1사단과 해군작전사령부 현장 시찰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2022 호국훈련이 실시됩니다. 호국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우리군의 야외 기동훈련으로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은 전시와 평시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일부 주한미군 측 전력도 참가해서 한미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만 70세에서 74세 고령층의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무료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부터는 만 70세에서 74세, 만 65세에서 69세는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이가 계량 백신과의 동시 접종도 가능합니다. 국가 예방접종은 별도의 사전 예약이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고양이는 길에 살면 보호를 받지만 들에 살 경우 포획 뒤 안락사의 대상이 됩니다. 동물 학대범들이 이를 악용해 고양이 학대를 정당화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환경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는 고양이를 보며 카톡방에선 조롱과 섬뜩한 말들이 오갑니다. 여기에 더해 학대 영상을 공유했던 사람들은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들고양이를 법적으로 사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양이는 사는 곳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데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돼 학대하거나 함부로 죽이면 처벌을 받지만 들고양이는 유해생물로 분류돼 덫이나 총기로 잡아도 되고 생포 후에도 안락사할 수 있다는 걸 악용하려던 겁니다. 먹이 같은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중심으로
인간들과 함께 서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들로부터 고립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심지의 고양이, 또 일반 산에 사는 고양이, 또 국립공원 내의 고양이들을 사실은 이분법적으로 칼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고, 실제 야생 들고양이는 새나 다람쥐 등 작은 동물에게 매우 위협적인 사냥꾼이라 개체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미 2018년부터 안락사 없이 중성화를 통해 개체수를 조절해 왔는데 동물 학대범들이 규정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생기면서 아예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체수 조절 방법으로 안락사보다 중성화를 우선하고 안락사는 기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은 안락사가 우선이고 중성화한 이후에 다시 방사하는 거는 마치 좀 후순인 것처럼 지금 지침에는 읽힐 우려가 있어서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환경부는 다음 달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개선 방법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남성 승무원을 스토킹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또 16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 아무도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6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요일 진단 검사 건수가 줄면서 전날 같은 시간대 확진자보다는 만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9일보다는 2천여 명 많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초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들어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할 거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향후 중국의 경제 정치 변화에 대해 국내 19개 증권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올해 3.4%, 내년은 4.9%로 예상된다며 중국 의존형 수출 전략을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예측이 현실화하면 전체 교역의 4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경련은 지적했습니다. 우리 조선업체와 철강업체가 협력해서 세계 최초로 고망간강을 소재로 LNG 연료 탱크를 만드는 데 성공해 처음으로 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이 동시에 명명식을 열었습니다. 선주사의 배가 인도되면 싱가포르와 멕시코, 중국 등을 돌며 원유를 운반할 예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배에 탑재된 연료 탱크. 세계 최초로 고망간강을 소재로 한 LNG, 액화천연가스 연료 탱크가 실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가 합작해 10여 년 공을 들여 고망간강으로 탱크를 제작하는 기술에 세계 처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고망간강은 기존 소재인 니켈 합금강이나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에 비해 작업 공정도 쉽고 성능과 비용 면에서 이점이 큽니다. 영하 163도씨 극저온의 액화천연가스를 견디는 성능도 우수하고 비용은 기존보다 30%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9% 니켈 강을 이용한 연료 탱크 대비해서 최소한 30%의 낮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생각. 특히 세계 선박 시장은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See, at this moment, what we can see, we are going through a transition period. There is no certainty. But for the time being, what we can say that LNG will be the most preferable choice. 오는 2030년에는 지금보다 5배 이상 시장 규모가 늘 전망입니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점차 고망간간의 생산량을 늘려 보다 저렴하게 우리 조선업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양산 초기라서 생산량이 조금 제한이 있지만은 연도별로 점차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또 고망간간 연료 탱크 제작 기술도 다른 조선업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라 우리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최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천무 다연장 로켓 수입을 결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 등에 따르면 마리우스 부어시착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현지 언론에 한국산 천무 300문을 도입하는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 정부와 이번 주 계약을 체결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누적 판매량이 80만 대를 돌파할 거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 들어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현대차는 4.8%, 기아는 34%가 늘어 60만 9,701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실적이 증가한 건 기아가 중형 다목적 차량 카렌스를 출시해 판매량이 급증했고 현대차는 소형 SUV 모델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영국 런던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파리바게뜨가 매장을 낸 국가는 9개국으로 늘었으며 유럽에서는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SPC그룹은 다음 달에는 런던에 2호점을 내고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하루 사이에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1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영남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바람 또한 강합니다. 서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지역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1.5도, 대전 14.7도, 대구는 18도입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는 17도로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추위는 주 후반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이번 주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혜인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